또 지난주하고 다른 어떤 주제를 조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 후회 없는 육아를 위해 박지현의 공감톡 진행하면서 여기 주제를 뭘로 할까? 지금 우리 공감톡은 사실 어떤 사연을 받아서 그거를 주제로 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이제 태연쌤이랑 저랑 의논도 하고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제가 이 후회 없는 육아를 위해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사실 어떤 사례라든가 이제 사연을 받아서 그거를 같이 풀어나가는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요. 후회 없는 육아를 위해 그거 뒤집어 보면, 나는 우리 아들이 그 육아 시절을 보낼 때, 유아기였을 때 혹은 미취학 아동일 때 어떤 말들을 했던 것을 후회했는가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해보는 편인데, 별로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생각하면 미안하고 괴롭다 보니까. 네. 그래도 의식적으로 좀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번 한 주에 저한테 좀 떠올랐던 말은 실수에 대한 거예요. 실수 중에서도 엄마가 너한테 조심하랬지. 조심해. 생각하고 행동하랬지. 뭐 이런 말들. 네네. 실수하지 말랬지. 도대체 이거 몇 번째 하는 거야? 지난번에도 우리가 좀 유사한 걸 했었지만, 네. 얼마 전에 제가 제주도에 갔다 올 때였었어요. 네.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화장실을 가려고 서 있는데 줄이 너무 길었어요. 네. 거기 줄을 서 있다가 제 바로 앞에 계시던 어떤 엄마가 여자아이하고 들어갔고, 저는 그 옆칸이 자리가 비어서 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소변을 보고 옷을 입고 있는데 엄마가 딸한테 정말 느닷없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악 하면서. 그래서 아이고, 엄마가 크게 다쳤나 보다. 근데 이 화장실이 다 울릴 만큼 너무 크게 악 하면서 엄마 아프잖아 하면서 소리를 확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 딸이 엄마 아팠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하지 그러면서 너 엄마가 조심하랬잖아 이러면서 정말 앙칼진 목소리로 막 그때부터 이제 말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상당히 불편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나왔더니 앞에 이제 서 계시는 여성분들도 이제 이렇게 막 쑥덕쑥덕 거리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소리를 지르냐, 그러니까요. 화장실에서. 근데 보질 못했기 때문에 엄마가 굉장히 아이가 실수를 해서 되게 많이 아팠나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도 네. 그 아이가 뭘 너무 마음이 느낄까? 예, 되게 걱정스럽더라고요.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보지는 못했어요. 뭔지는. 아이가 일부러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쵸. 실수를 했을 때 그렇게 누군가 소리 지르면 정말 심장이 이렇게 쪼그라들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비슷한 사례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제 친구가 김밥을 먹으러 갔는데 너무 다정하게 엄마랑 아들이랑 김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으랬지! 천천히 먹어. 왜 이렇게 빨리 먹어? 천천히 이렇게 김밥집 사람들이 정말 먹다 체하는 줄 알았대요. 갑자기 소리를 그분도 천천히 먹어. 김밥 한 줄 놓고 천천히 꼭꼭 씹어. 천천히 이러는데 너무 그러게요. 무서워서 얹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모두 다 먹으면서 이제 귀는 이렇게 그 엄마를 보고 눈치를 다 보고 있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천천히 먹었을 것 같아요. 먹다 체했을 사람도 있을 건데 정말 이게 정말 무슨 일이 아닌데 태연쌤 표정이 너무 웃겨가지고 네, 좀 그러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먹으면 얼마나 빨리 먹는다고 또 배고파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마 엄마가 어릴 때 뭔가 단단히 체했었거나 좀 그러셨었나? 근데 이렇게 소리 지르면 더 체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더 실수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네. 어릴 때 저 같은 경우에 한 번은 제가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되게 깔끔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4학년쯤이었네요. 아니네, 5학년이었네요. 5학년이었었는데 그때 방바닥 장판이 얇은
혹시 아세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얇은 시멘트 위에 장판 하나만 깔아져 있는 그런 노란색 방이에요. 장판? 약간 네, 누리끼리한 네, 네. 그 얇은 장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방인데 넘어지면 머리가 거의 깨질 것 같은 거죠. 이제 시멘트 바로 위에 깔려 있으니까. 네. 그리고 연탄을 떼면 그 연탄선으로 이렇게 예, 표시가 그 나고. 까맣게 뜨끈뜨끈한 부분만 표시가 나는 그런 장판을 깔고 살았었는데 제가 엎드려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다가 볼펜이 이렇게 좀 삐져나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밤에 늦도록 제가 한 새벽까지 그거를 계속 지우개로 지워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안 지워지죠. 볼펜이 안 지워지죠. 네. 그게 비닐 장판이라 엄청 이게 싹 이제 새겨진 거예요, 볼펜이. 그 후로 참 이 그림 그리기가 갑자기 그 뭐죠? 겁이 났던 기억이 나요. 어린 마음에. 네. 그래서 이 실수라는 것을 대할 때 엄마들이 분명히 그 천천히 먹어요라고 말을 했던 엄마도 네. 우리는 사연을 모르지만 아이가 김밥 먹다 되게 체한 적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네. 너무 걱정이 됐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화장실에서 들었던 엄마도 정말 아파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고 네. 또 그런 실수가 여러 번 반복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 키우다 보면 우리가 머리로는 다 이해해요. 남의 집 아이가 실수할 때 되게 너그러워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집 아이한테 그렇지 못하는 걸 보면 우리 마음 안에도 뭐가 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비난할 마음은 없지만 네. 아이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본다면 아이들이 그 속에서 어떤 걸 좀 느끼고 학습할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좀 들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 너 엄마가 조심하랬지라는 말 대신에 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를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 네. 이거는 이제 기업 쪽에서 이스라엘 심리학자가 연구를 한 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폭력적으로 말을 하는 상사가 뭐 일 똑바로 하라 그랬지 실수하지 말라 그랬지 이런 식으로 폭력적인 말을 하는 상사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 조사를 한 거예요. 네네. 상사가 부하 직원들한테 막 강하게 쪼면 업무 효과가 높아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떨어질 것 같으세요? 떨어질 업무 것 같아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걔 하기 싫은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시키는 것만 하려고 그러죠. 네네. 이렇게 해도 혼나겠지? 그러니까 이제 좋은 쪽으로 막 일하기보다는 아 이렇게 해도 뭐 혼나겠지? 막 주눅든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게 장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리더들이 이게 단기적으로 뭔가 확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떨어지다 보니까 다음번에 이거를 또 스파크를 내기 위해선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때에도 어떤 분야에서만 효과적이었냐면 익숙한 일을 반복하는 일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형에 눈알 붙이기는 그리고 뭐 구슬로 이렇게 실을 구슬에 껴서 팔찌를 만든다든지 이런 단순 노동에는 이게 효과적이었지만 단기적으로 효과가 없었던 일은 뭐냐면 창의성을 발휘해야 되는 일은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는 아이들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 실수하지 말랬지 하면 자, 아이들은 어떤 마음을 먹게 되냐면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번에는 아예 안 하려고 드는 거예요. All or nothing. 이거 아니면 저거.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도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가로막는 거죠. 네. 이 이스라엘 심리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두려워지면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안 하는 거죠. 제 아이가 한 번은 어릴 때 우유를 쏟았는데 저희 식탁이 그 유리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제 실수였죠. 제가 후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굉장히 심하게 야단쳤어요. 너 엄마가 조심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우리 지난번 몇 번을 얘기했어. 그 얘기죠. 네. 실수 좀 그만해. 실수하지 마 하면서 막 소리 질렀거든요. 아이가 우유를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또 쏟을까 봐 그랬다는 거 그때 몰랐고 막 화만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수에 대해서 용인해 주는 자세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이들은 사실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런 조작 능력이 손으로 뭔가를 만지거나 하는 능력이 우리보다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은 그걸 이제 배워가는 그쵸. 거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엄마들한테는 너무 당연하고 쉬운 일이기 때문에 너는 왜 이렇게 부주의해? 이렇게 막 비난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좀 좋을까? 우선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실수 많이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요. 그럼요. 저는 제 아들한테 네 물건 간수 좀 잘하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저 맨날 제 물건 어디다 놨는지 맨날 까먹어. 심지어는 핸드폰 하면서 내 핸드폰 네. 어디 있는지를 막 찾아요. 그리고 차 키는 맨날 어디로 가는지 맨날 찾느라고 결국은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들이 뭔가에 분실하면 그 꼴은 또 못 보겠는 거예요. 네. 실수를 잘할 수 있다는 거, 실수를 하니까 인간이라는 거를 내가 나 자신을 좀 보면서 이해를 한다면 네. 아이를 그리고 나서 생각하면 아이를 이해해주기가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래도 우리 자신한테 좀 관대하고 남한테 네. 좀 엄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한테 우리가 좀 너그러울 수 있는 만큼 우리 아이도 모든 기능이 아직 나보다는 서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좀 실수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이해해 준다면 이 대화는 결국 의식의 반영이라는 얘기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네. 실수했구나. 그거를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 대처하는 거에 따라 아이가 창의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네. 두려움 때문에 네. 익숙한 것에 머무를 것이냐. 네, 이 네. 두 가지로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저는 우리가 이 후회라는 것도 결국 실수가 참 많잖아요. 네, 맞아요.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면 그날 바로 후회하지 않나요? 아우, 그럼요. 그죠? 너무 미안하고. 네. 네. 결국은 이것이 배움으로 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우리 그 댓글에도 보면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너무 잘못했었네요 라는 얘기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솔직히 그런 잘못 우리 다 하잖아요. 맞아요. 중요한 건 그것을 꺼내서 이제 앞으로는 다르게 하는 걸 배워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애들도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뭘 배울 것인가로 같이 나가주는 것이 대화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수했구나.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아이한테 한번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당장 처리해야 될 만큼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후라이팬 옆에 오지 말라 그랬는데 엄마가 기름을 튀기고 있는데 계속 옆에 알짱거려서 저쪽으로 가 있어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애가 서 있다가 후라이팬 손잡이를 팍 쳐서 기름을 쏟았다. 그러면 너 실수했구나.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빨리 해결해줘야 되겠지만 아이가 우유를 쏟았어요. 그럴 때는 물어볼 수 있죠. 실수했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가 치울 수 있도록. 그러면 닦아야 돼 엄마. 뭘로 닦을까? 행주로. 저게 행주인데 그럼 너가 갖고 와서 한번 닦아볼래? 그래서 아이가 자신이 한 실수에 대해서 자기가 매니저하고 컨트롤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뭐 자기 개발이나 뭐 멋진 명언에 실수는 기회다. 실수는 뭐 성공의 어머니다. 막 이래놓고서는 네, 그럼요. 진짜 우리 아이에게 기회를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실수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하는 것도 아이들의 어떤 도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방해가 되겠지만 빨리 다 처리해 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도 그것을 좀 가로막는 건 아닌가. 예를 들면 엄마가 해줄게. 괜찮아 엄마가 해줄게. 위험한 거라면 보호를 위해서 그쵸? 아이를 얼른 택하고 빨리 치우고 뭐 또 뒤었다 그러면 그때 뭐 어떻게 하면 좋 이러면 애가 다 뒤잖아요. 빨리 얼음물 갖고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 엄마가 해줄게 혹은 너 실수하지 말랬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걸 해결하면 좋을까? 이걸 아이하고 같이 조금 아이도 배워갈 수 있게. 네. 그래서 실수를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실수를 할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너무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실수한 후에 아이와의 대화. 네. 만약에 여기에서 엄마가 다 해줄게라고 한다면 아이는 자기 행동에 계속 실수했어 하고 엄마가 알아서 처리해주겠지 게을러질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요 엄마를 원망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뭔가 해결해주지 않을 때 엄마를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너 엄마가 실수하지 말랬지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너무 두려워서 뭔가를 도전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앞에서 굉장히 주저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실수할 수 있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네. 이걸 아이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시면 어떨까? 네. 네, 위급한 것이 아니라면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럼 아까 그 김밥도 네, 네. 천천히 먹어 이게 아니라 만약에 그 아이가 김밥을 먹어서 체했던 경험이 있어서 내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라면 지난번에 너 김밥 먹을 때 엄청 체해서 고생했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엄마 생각엔 천천히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물도 한번 마시고 국물도 좀 먹으면서 먹어볼래?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럼 아이도 천천히 그걸 그때 생각을 하면서 기분 좋게 먹었을 텐데. 네. 네. 주변 사람들도 좀 편안하고요. 그러니까요. 전원이 다 체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밥알이 다 뿔떡뿔떡 쓰는 거죠, 뱃속에서. 그렇죠. 네, 넘어가질 못하는 거죠. 근데 저도 김밥 먹고 엄청 체했던 적이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에서 이제 집에 오면은 엄마가 일하고 계셔서 안 계셨거든요. 2학년 때가 이제 그때가 딱 부모님 헤어지셨을 때네요. 네. 그때 2층 저 주택집에 살았었는데 딱 왔더니 김이랑 양념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넣어서 걔가 둘둘둘 말아가지고 12개를 말았어요. 야. 다 먹었어요. 그거 이렇게 다 먹고 야. 단단히 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김밥을 안 먹었었어요. 너무 그때 고생을 해가지고 오늘 김밥 좀 사드리려고 했더니 혼자 드세요. 네. 그래서 한 번 그렇게 체하고 나니까 두렵더라고요. 다시 먹기가. 그렇죠. 생각만 해도 막 누글누글하고. 어쩌면 그 엄마도 아이가 정말 좀 건강하기를 바라셔서 좀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네. 화장실에서 정말 너무 아팠나 엄마가 너무너무 아파서 아이가 실수했다는 걸 좀 충분히 배려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나 이렇게 이해가 좀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럴 능력이 아무래도 좀 없죠. 네네. 왜 엄마가 나한테 소리를 지르지? 내가 모르고 그랬는데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실수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배웠구나. 항상 실수는 배움으로 갈 수 있게 좀 안내해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좀 듭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애 키우다 보니까 또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이런 더운 날 또 짜증 나요. 그리고 반복하거든요, 계속. 네, 맞아. 실수 한 번은 실수지. 맞아. 근데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게 반복되니까. 그런데 태연쌤 제가 저도 아들을 저보다 더 키워본 분들도 계시고 여러 명도 있지만 저도 15년이라는 육아를 하고 보니까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게 애들이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도 네네. 매번 잊어버리고 오고 네,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정말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맞습니다. 결국 그냥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 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배워가는 거죠. 저희 딸이 지금 이제 기저귀를 떼고 있거든요. 오. 네, 그래서 쉬는 가리는데 쉬 바닥에 몇 번 쌌어요. 근데 네. 싸고 나서는 이렇게 어깨가 움츠러들면서 나를 이렇게 보더니 엄마 기분이 어때? 그러면서 어머 얘가 눈치 보는구나. 그래서 엄마 기분 괜찮아. 막 그냥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티슈 뽑아갖고 이렇게 바닥 닦고 그랬는데 쉬는 가랜데 이제 큰 거는 잘 못 가려서 팬티에 몇 번을 쌌어요. 네, 근데 네. 너무 현아, 왜 이거는 왜 변기 안 싸니? 네. 왜 이거는 왜 힘드니? 이러면서 이제 힘을 줘서 몇 번 한 3번을 그렇게 실수하더니 가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좀 기다려 주는 게 너무 중요하겠구나. 네. 근데 그때마다 만약 화를 냈으면 얘가 더 기죽고 그럼요. 이렇게 놀래고 어깨가 움츠러들고. 움츠러들 텐데 이거 언제 가릴까? 어떻게 하면 가릴까? 고민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황금 같은 거를 잘 써서 네, 시원하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애들도 다 느끼는 거 자기가 잘못한 거는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행동을 한 게 엄마가 볼 때 화가 난 일 아닐까 하는 맞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죠.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것을 애도 먼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그 마음을 알아주면서 잘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게 참 중요하겠다 네. 싶습니다. 네. 좀
덥고 짜증나면 에어컨 많이 트시면서 네, 아이랑 그럼요. 함께 그래서 언제나 쾌적하게. 엄마가 엄마는 아이들보다는 자신 스스로를 돌볼 힘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금 돌보면서 아직은 엄마의 그런 여력이라든가 엄마의 입장을 헤아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네. 우리 아이들의 입장을 먼저 좀 생각해 줘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좀 소리 지르고 화를 내신 엄마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 방송 들으면서 혹시 내가 저런 모습이 아니었는지. 네. 난 그냥 평소처럼 했는데 네. 남들이 봤을 때는 저런 모습이었구나. 한번 또 자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도 네. 들어요. 네, 그래서 좋아요. 나도 어쩌면 나도 모르게 좀 습관화 됐을지도 모르겠다. 짜증을 내는 것이 한번 생각을 뭐 다 그런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요. 아이 키우면서. 네. 네. 지금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다음번에 그걸 한번 해볼까요? 뭐요? 지금 그러셨잖아요. 우리도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해버리는 거. 그럼 그걸 어떻게 상쇄시킬 것인가. 5대1의 법칙에 대해서도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와, 5대1. 야, 궁금하네요. 2대8 까르마가 아니라 5대1로. 5대1의 법칙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네.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나의 실수를 또 용납하듯이 또 남의 실수를 용납하는 그런 네. 행복한 육아 한 주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실수했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말해볼 수 있는 한 주 되시길 바라고요. 덥지만 마음과 몸이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까지나 처녀일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앞에서 난 어른이 되어야 해. 난 엄마니까 난 엄마니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